읽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농림축산부야. 농림축산부에서 그 동물복지 너네 그 마트 가면 이렇게 애초에 그 라벨에 계란에 보면은 동물복지 란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팔 때 요 마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동물들이 목초지에서 막 뛰어놀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러니까 막 닭장에 막 이렇게 닭장 같은 것에 다 이렇게 박혀가지고 감금돼가지고 사는 애들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산 친구들을 약간 하는 그런 마크 같은 건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얘네 그냥 규정이 뭐냐면 목초지에서 컸어 이게 아니야. 목초지에서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 복지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하루에 2번 산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약간 초원이 있고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닭장에다가 넣어놓고 키운 다음에 하루에 2번만 풀어주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됐죠? 근데 아무튼 비싸긴 비싸. 이게 조금 더 비싸고 아예 목초지에서 큰 목초지에서 큰 닭으로 만든 계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진짜 비싸. 일반 계란 가격의 2배 정도. 요거보다 더 비싼 게 이제 유정란이에요. 됐죠? 우리는 무정란을 먹는 거잖아. 근데 유정란이 제일 비싸. 아무튼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우사다는 뭐냐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몇 번 나가고 하는 규정을 정해놓은 일종의 어떤 그런 동물 복지와 관련된 어떤 규정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지만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닭장 같은 데다가 다 이렇게 감금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우사다의 기준을 내가 해봤더니 이 기준이 너무 거지 같아서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서 편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대충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옛날처럼 그냥 닭장 같은 데다가 애들 다 박아놓은 다음에 하루에 2번만 문 열어줬다가 닫으면 되는 거니까 규정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규정을 만족시키는데 정말로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혹은 정말로 인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질문이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 요거 읽는 법이 우사다고 가끔 가다가 신문이나 뉴스에 요 표현이 나와요. 우사다라는 표현이. 그럼 이건 미국 걸 얘기하면 돼. 미국 기준이야. 요 그룹 자체가. USDA라고 읽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봅시다. 자, Unde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게 우사다야. 아무튼 얘네의 이 미국 농림축산부의 기준에 의거해서 근데 뭐의 기준이냐면 올가닉 스탠다드니까 유기농 기준이겠죠. 그죠? 동물 제품들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치에서 이거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라던가 혹은 계란 같은 것들이 포함될 건데 아무튼 이런 동물성 제품들은 must meet 충족시켜야만 해요. 뭐를요? certain 특정한 minimum requirement. 자, 최소한의 requiremen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구사항이에요. 기준 같은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고 사실상 동일한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거죠. minimum requirement를 만족시켜야 된다라서 이게 전체 주제. 자, to win a organic label. 뭘 따기 위해서? 여기서 win은 사실 승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따내는 거니까 acquire 정도, 얻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 얻다. 일부러 내가 단어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외워놔야 돼. 자, organic label을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A번에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랬으니까 얘가 나온 적이 없잖아. 그래서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문제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B번하고 C번 볼게요. However, 그러나 critic, 전문가겠죠. 여기서는 비평가들은 자, 이게 주어고 동사가 있고 대절이 생략되어 있겠죠. 당연하게 대시. 동사는 이거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government standard. 이 정부의 이 기준은요. 그럼 이제 이 기준은 아마도 우사다의 기준이겠지. 요게 정부의 기준인 거잖아. organic standard라는 표현이 그대로 일로 패러프레이즈. 만약에 B가 바로 온다면은 아마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도 맞는지 봅시다. 아무튼 이 기준이 are not strict enough to ensure. 보장하기에 충분히 어떡하지 않다? 엄격하지가 않다요. 엄격한 strict이란 단어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예요. 됐죠?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요 어순으로 반드시 써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외워야 돼. strict이 딴 데 가면 안 된다. 이 자리에만 와야 돼. 그럼 선생님 strictly 이게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strictly면은 엄격하지가 않다니까 이거 부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주어, 동사, 보어니까.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만 와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라는 거잖아. 제일 쉬운 문장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I am student.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관없어요. I am pretty.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명사죠. 이건 형용사고. 예쁜. 됐지? 형식이야. 아주 기초적인 형식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가 없어요?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보호 자리니까 부사가 오면 안 돼.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온다고. 스트릭인지 스트릭틀인지가 문법 문제로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했니?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걸 보장할 만큼 엄격하지가 않아. 뭘 그럼 보장할 건데? The farm 흥분하면 안 돼. Farm animals 농장의 동물들이 이게 난 더 어려워. 차라리 소리 지르는 게 나은데 시원하지가 않네. 아무튼 farm 동물들이 are raised 이게 길러지고 transported 이송되어지고 and slaughtered 좀 끔찍한 단어지만 도살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이거 부처하고 똑같은 단어라서 체크해 주다. 도살되다. 원래는 도살하다인데 여기에 아가 다 생략돼 있는 거잖아. 병렬 구조니까. 그래서 도살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in humane way.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적인 방식으로. 됐지? 이게 뭔가 문제점을 얘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B번이 바로 오면은 however가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지? 우선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나 엄격하지가 않아 라는 말이 맞으니까 B번이 바로 와도 될 것 같아. C번 볼게. critic, 비평가들은 똑같은 얘기네. say,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opening a barn door. 그 번이 이제 헛간이니까 헛간의 문을 갖다가 열어요. Just a minute per day. 하루당 몇 분 정도 여는 것만으로도 might meet this definition. 이 정의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대. 우리 보기에서는 이 definition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B번이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B번이 제일 먼저 와야 돼. 되니 이게 1번이야. 1번. 알겠죠? 자, 문제를 제기했어요.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현관 펜질로 뭘 체크해 놓으면 되냐면 이게 충분히 이 기준이 충분히 엄격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 거 체크.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인도적인 방식으로 길러지는 건 알겠어. 막 목초지에서 뛰어놀고 하면 돼. 특히 소 같은 경우에 목초지에서 막 뜯고 풀 뜯어 먹고 애도 자기 새끼도 기르고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크는 걸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송은 어떻게 해야 돼? 비인도적으로 이송하는 건 어떻게 해요? 소들이 차에다가 어쨌든 해야 되잖아. 그럼 소들을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가지를 밖으로 빼내. 이 철창 같은 걸 만들어서 철창 밑에다가 이렇게 다 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모가지를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이대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소가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근데 존나 무섭겠지. 생각을 해봐봐. 너네로 치면 내가 오픈카에다가 너네 모가지만 밖에다가 내놓고 그냥 이거 안전벨트 묶어버린 거야. 끔찍해 안 끔찍해? 존나 끔찍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살은 어떻게 당하면 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그대로야. 그대로. 왜 이거를 이렇게 해놓냐면 요 걸린 대가리를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정가운데를 찍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소가 되게 생각보다 지능이 높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 내 순서를 기다리는 거잖아. 야, 이게 앞만 봐야 되는데 옆에서 음모 하고 죽어. 음모 하고 죽어. 그럼 누구 차례야? 내 차례잖아.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기 근육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지수가 들어가서 그 고기가 다 맛이 없어져. 됐니? 그래서 물고기도 어떻게 죽여 우리? 횟집에서 되게 고급 일식집 가면 물고기 그냥 이렇게 너네 노량진 횟집 가면 어떻게 잡니 물고기를? 물고기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키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 바로 모가지 뜯지. 맞지? 그리고 바로 회치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순간 경직해. 아니 생각을 해봐봐. 내 모가지에 칼이 들어온다고 니네가 생각해봐. 그럼 어때? 너는 내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 똑같은 원리야. 그 온몸의 근육이 순간 충격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횟집 가서 먹으면 되게 그게 쫄깃쫄깃하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순간 근육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래서 먹을 땐 되게 신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진짜 그 회의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 일식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를 기절을 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조금 목 같은데 조금만 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척추 있지. 걔네들 척추가 있고 척수가 있을 거잖아. 그거를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되게 긴 막대기 있어. 그걸로 이렇게 쑤셔요. 그래서 척추를 부숴.
혹은 척수를 다 빼내요. 되게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1초 안에 고기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바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야. 이걸 심해사버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게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근육이 이렇게 움츠러든 게 아니라 정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고급 횟집에서는 다 이렇게 해.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그래서 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얘를 도살할 때 옛날 진짜로 망치로 때려서 조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대가리가 개 아픈 거야. 소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방에 조져줘야 돼, 알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비껴쳤어. 그러면 씨발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엄청난 고통이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문이 있어. 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물론 뭐 이게 나름 인도적인 방식이야. 소들이 일렬로 줄을 선 다음에 사람들이 한 명씩 보내. 그럼 뒤에서 문이 닫혀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딱 끼게끔 되어 있어. 소가 딱 끼는 순간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죽는 거야. 전기 충격으로 죽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게 그나마 인도적인 방식이야. 물론 안쪽에 피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소들이 되게 공포에 질리긴 하는데 그나마 이게 낫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스페인에서는 갑각류 어떻게 죽이는지 나온 거 봤어? 원래 우리 갑각류 어떻게 죽여? 그치? 예를 들어서 개를 먹는다고 칩시다. 개 어떻게 먹어? 엄마가 손질 어떻게 하니? 처음에 막 빡빡 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가미 쪽에 칼을 이렇게 제껴요. 제끼면 여기서 흰 물이 떨어져. 이거 보고 바닷물이다 이잖아. 그 피야. 알겠지? 인간은 피가 빨간색이지만 개는 투명색이거나 흰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왜 신선하지 않은 게를 그대로 삶으면 혹은 손질 안 하고 삶으면 여기 이상한 흰색 거품 같은 게 남아있잖아. 그거 피가 묻은 거야. 그래서 비린내가 난다고. 그 맛이 없어서 그래서 그 피를 빼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가미의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칼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제낀 다음에 그럼 들리잖아. 들린 상태로 거꾸로 박아놓으면 핏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흰색 물이 떨어져. 그리고 나서 손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뚜껑 열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 입장에서는 뚜껑이 따진 거니까 죽은 게 아니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척추가 부러져서. 근데 아무튼 개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삐가 빠지면서 천천히 이게 비윤리적이라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얘네를 절명시키는 방법이 있어. 스페인의 모든 식당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개를 잡아야 돼. 이게 법제화됐어. 내가 지금 갑각류의 고통까지 이거 다 고민해주면서 해야 돼. 근데 실제로 법제화됐어. 똑같은 논리로 문어가 지능이 있다고 해서 문어를 잡을 때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걔네가 고통을 느끼잖아. 우리 문어 어떻게 잡아? 잡아. 그 다음 어떻게 해? 야 문어 산채로 먹으면 이빨 다 나가. 그리고 여기 다 들러붙어. 그렇게 어렵고 어떻게 하냐면 소금으로 막 빡빡 문대잖아. 이게 거품 진액이 많으니까 아직 살아있어. 문어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로 치면 염산에 막 닿는 거야. 존나 따가워 하면서 여기 싹 껍데기 싹 뺏긴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대로 엄마가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잘 가라 친구야 이렇게 보내주고 물속에 넣는 거 봤어? 그냥 그대로 물속에 넣어. 근데 모양이 이쁘게 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제사 안 지내봤어? 왜 나만 알아? 왜 나만 잔인해? 나만 맛있게 먹었어? 문어 어떻게 원래 해야 돼? 바로 이렇게 넣고 그냥 데쳐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문어가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야. 이대로 나중에 나와. 안 이쁘잖아. 근데 문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나와야 이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넣었다가 안 해봤어? 나만 해봤어? 이거 존나 재밌는데? 애들이 이상하네. 아무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애가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혀. 그러니까 이렇게 오그라들잖아. 익어가면서 뒤지는 거야. 잔인해 안 잔인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스페인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문어 잡을 때도 애를 이제 진짜 죽은 걔네들 이제 척추가 이렇게 생명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딱 정리해서 확실하게 애가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손질을 해. 말이 돼 이게? 모양이 안 이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러니까 모양이 안 이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됐죠? 한국에는 이런 법이 아직은 없어. 다행히. 그래서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문어 삶을 때 그냥 아이고 이거 얼마나 진짜 재밌어.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게 왜냐면 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 됐어? 근데 가만 문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존나 징그러우긴 해. 맞지? 아무튼 기절한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동물 복지를 생각해줘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인도적인 방식이란 게 중요한 거야. 우사다의 기준은 결과적으로는 애들 동물을 안 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도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거나 가공되거나 길러진 친구들을 먹자는 거야 얘네 말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도적 방식이에요. 이게 특이하니까.
그냥 처먹는 게 아니야. 요런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인도적 방식으로 하기에는 충분히 얘가 엄격하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거야. 됐지?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사다의 레귤레이션에 따르면 레귤레이션 규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이게 주어져. 단수야 복수야? S 붙었으니까. 복수지. 그래서 동사에 S가 안 붙었어. 됐니? 스위치. 자, provide. 뭘 제공하냐면 animal. 동물들은요. must have access. 뭐에 접근해야 되냐면 to the outdoor. 반드시 우사다의 기준에서는 야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를 포함해서 컴마 치고 ing 분사구문이요. including access to pasture. pasture 하면은 목초지예요. 자,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뭐 어떤 동물들에 한해서 커드 추잉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이거 추 하니까 뭔가 씹는 거 뽀뽀가 아니야. 알겠지? 추 하면 뽀뽀가 아니에요. 원래는 알겠지? 이거 씹다야.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뭘 처먹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예시를 보면 되잖아. 누구? 캐틀이나 쉽 같은. 됐니? 소나 양과 같이. 이건 몰라도 돼. 원래 뜻은 뭐냐면 커드 하면은 되새김질을 하는 애초에 얘 단어가 되새김질이에요. 추는 씹는 거니까 되새김질이 원래 이렇게 씹는 운동, 그 저작 운동을 갖다가 하는 어떤 행위인 거잖아. 다시 되새기고 하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소라든가 양과 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반드시 목초지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들 편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루에 한 2번 정도, 한 10분 정도 열어뒀다가 다시 들려드리고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거지. 하이. 됐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아무튼 이런 편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편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편법, 실질적인 편법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opening a barn door. 이런 어떤 그 헛간의 문을 갖다가 열어 하루에 몇 분 정도 여는 것만으로도 might meet 이 규정들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 And organic animal. 그래서 이런 어떤 유기농 동물들은요 may never get to walk freely.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on outdoor range. 어떤 야외를 갖다가. 됐지? outdoor range 하면 이제 이건 범위 이런 뜻이고. 그리고 war pasture 하면 당연히 목초지죠. 목초지라든가 아웃도어 범위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수능 특강 몇 강이고 이거? 16강. 맞니? 16강에 4번이야. 태경아. 자, 아무튼 그래서 instead 대신에 like most conventional raised farm animal conventionally가 raised를 꾸며주고 raised라는 요건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를 꾸며줄 거예요. 그러니까 farm animal 하나를. 그럼 뭐 전통적으로 raised 길러진 동물 그 농장이 있는 동물들처럼 전통적으로 길러진 농장에 있는 동물들처럼 organically raised 이런 유기농으로 길러졌다는 동물들 또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혹은 close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throughout their life 그들의 삶 동안이에요. 그래서 confined란 단어가 제한된 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니까 내가 단어 시험 때도 엄청 강조했던 단어야. confine이란 단어 자체가 한정짓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여기 쿼터란 단어가 엄청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전문 용어긴 해요. 그래도 알아두면 되게 좋아. 왜냐하면 우리 수능이라든가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혹은 외부 어떤 그런 단어 시험들이 요 단어를 되게 자주 쓰는데 원래 쿼터 자체는 4분의 1 너네가 아는 그 쿼터 맞아. 됐지? 근데 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냐면 목초지란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숙박지, 야영지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동물들이 사는 거니까 야영지 내지는 목초지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제한되고 밀폐되어 있는 어쨌든 동물 축사 여기서 축사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동물 지문이니까 축사에서 그들의 삶 전체를 갖다가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동물복지 이 그 우사다의 기준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올가닉하게 큰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PC 전체 다 문제점을 얘기한 거잖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PC A 순으로 내용이 와야만 해. 자,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some animal producer 몇몇 이 동물 그 제공업자들은 are adding 뭘 더했냐면 other label 다른 라벨을 더했는데 to their food 그들의 음식에 예를 들어서 open pasture 공개된 목초지라든가 pasture raised 목초지에서 길러진과 같은 어떤 표식들을 남긴다는가 to indicate 뭐 하기 위해서 지시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뭘 알려줄 거냐면 the animal 동물들이 are raised 길러졌다고. 동물들 입장에서는 길러짐 당하니까 사육 당하니까 수동태가 써야 되겠죠.
그렇죠. in a pasture. 어디에서? 목초지에서. 뭐보다는 rather than fatter 했으니까 여기 아가 생략된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뚱뚱해졌어. 어디서? in a confined facility. 어디? facility는 시설이잖아요. 어떤 시설들? 한정된 시설에서 뚱뚱해지기보다는 목초지에서 길러졌음을 명시한대요. consumers.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은요, however, 그러나 must be caution.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of some label. 몇몇 라벨들에 대해서. 근데 이 라벨들은 봐봐. 라벨이 복수라서 동사에 s가 안 붙었다. 수일치 조심해라. 자, seem to suggest 뭐라고 얘기하냐면 humane condition. 마치 인도적인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몇몇 라벨들을 주의해야 되네.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designation 뭐에 대해서? 지명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임명하다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반장 같은 거 임명하면 designated 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지시된, 임명된. 이런 임명이 있는데 어떤 뭐라고 임명한 거야? 혹은 뭐라고 지명한 거야? such as free range. 자유로운 범위. cage free. 우리가 없는 혹은 grass fed. 정말로 이 잔디를 먹은 이런 어떤 지시들이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반드시 뭘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guarantee 보장하다. ensure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뭘 보장하지 않냐면 the animal. 이 동물이 are not confined. 제한되지 않았다든가 혹은 외부에서 길러졌다라는 거를 반드시 제시하지는 않는데. 생각을 해봐봐. cage free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어. 근데 우리는 없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 줄로 돼 있을 수도 있어. 얘네가 장난치는 게 이런 것들이야. 그냥 그 밧줄 같은 걸로 그 구애를 갖다가 다 정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혹은 묶어놓는다든가. 야, 묶어놓으면 목초지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잖아. 혹은 봐봐. 자유로운 범위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축사만 존나 큰 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래스페드 같은 경우는 잔디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아, 목초지를 막 얘가 뛰놀고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료용 잔디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몇몇 어떤 라벨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거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듯한 라벨들을 주의해야 된다. 소비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문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이거는 동물성 제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 동물성 제품들의 유기농 표식 혹은 라벨.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유기농이 아닐지도 이렇게 써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쌤 그냥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 맞다 이 지문 약간 편법이 있는 지문이었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장난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에 뭐 이걸 이제 주제유지 제목 추론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방식에는 편법이 있다라던가 혹은 피해갈 수 있는 뭔가 이런 피해갈 한국어가 어려워요. 있는 방법 뭐 약간 이런 단어들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단어장에는 뭐 이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잘 체크만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escapable way 정도가 되겠지 방법이니까 그 정도로 잘 정리해 놓으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다. 자 4번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여기 슬러터라는 단어 있으니까 요거 외워두는 거 단어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정리하고 5번 봅시다. 자 보자. If you had been working.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얘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문법이야. 문법 영광 벤치 칠게. 자 if 가정절에 had been 요거 보여? 됐니? had pp 써야겠지. 똑같은 게 어디도 쓰여 여기도. had come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건 if절 전체야. 그러면 주절에 뭐가 써야 되냐면 would have pp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외워놔야 돼 문법 반드시. 그래서 if 절에는 if 주어 플러스 had pp가 쓰일 거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 한 다음에 컴마 찍고 주절에 나오면 주절에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have 조동사의 과거 이거 반드시 써야 돼. 조동사의 과거 반드시 써주고 나서 이거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냥 쓰는 거야. 문법에 맞추기 위해서 have pp를 써주셔야 돼요. 어쩌고. 그럼 요거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대과거에 이랬더라면 했었더라면 이런 말은 한국어에 없어요. 했었더라면 이런 거 한국어에 없어. 내가 지금 대과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이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쓴 거야. 대과거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요거 이제 과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과거에 이렇게 못했다는 거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하이. 자리 좀 비워주라. 아니야. 뭐 거기 해도 되고. 됐죠? 자,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16강의 4번이야. 수특. 자, 5번이야. 자, if you had been walking around Philadelphia in the summer of 1787년의 여름에 너가 필라델피아 근처를 돌아다녔었더라면, 그리고 뭘 했었더라면 had come across Independence Hall, 너가 만약에 이 독립기념관으로 너네가 왔었더라면 you would have encountered something strange. 너 좀 약간 이상한 걸 마주쳤을 거야. encounter 하면 마주치다. 봐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라고 하면 pretty woman이에요. 뭔 얘기가 하고 싶냐면 얘가 형용사고 얘가 명사니까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줘요. 예쁜 여자. 맞지? 그런데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는 친구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지금 이 경우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스트레인지가 뒤에서 띵을 꾸며준 거거든. 요걸 갖다가 이제 형용사의 후치수식이라 그래요. 뒤에서 꾸며줬다 이 말이야. 앞에서 꾸며주면 그러면 전치수식이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형용사는 전치수식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는 친구들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요 새끼들이 장난을 어떻게 치냐면 이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strangely로 바꿔놔요. 그럼 틀린 거예요. 부사를 꾸며주는 게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여서 부사가 나오면 안 돼요. li가 붙으면 안 돼요. 요렇게 장난을 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문법 사항들은 수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익이나 토플이나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격증 시험들, 공무원 시험 다 포함이야. 모든 영어 시험에서 다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출제해. 이거 공통이야. 왜냐하면 얘네는 구분될 게 없어요. 이거 그냥 학년 구분하고 얘네는 반드시 알아야 돼서 맨날 시험에 내거든. 내가 얘기해주는 문법은 반드시 외워라 얘들아. 그리고 여기 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드가 와도 되고 쿠드가 와도 되고 슈드가 와도 되고 마이트가 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쿠시마라고 가르쳤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우쿠시마. 아무거나 내도 돼요. 조동사의 과거만 쓰면 돼. 자, 첫 지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필라델피아의 1787년에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뭐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뭐가 이상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마 이어질 무언가겠지. A번 봐봐. Given the social mores of the day. 자,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요 모알이 뭐야? 밑에 나와 있니? 나와 있네. 관습. 그냥 적읍시다. 이거 practice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오늘날의 아무튼 요새의 어떤 사회적 관습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무엇을 고려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얘는요 묶어가지고 컴마 찍고 pp라서 분사구문인데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기분이라는 것들 늘 약간 관용어처럼 씁니다. 알겠죠? There might have been occasional moment of emotional release through yelling or throwing things at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뭔가 물건을 던진다는 거, 소리 지르는 뭐 어떤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인 릴리스, 분출 이런 뜻이겠지. 감정적인 어떤 분출을 하는 때때로의 순간들이 존재할 거래. occasional 하면 때때로. 내가 너네한테 빡친다고 소리 지르거나 물건 던지면 상식적으로 용납 가능? 아니지, 그치? 근데 옛날 영상들을 생각해봐봐.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에 보면 막 시장 같은 거 걸어 다니는 거, 막 흑백 영화 같은 거 봐봐. 시장 같은 거 걸어 다닐 때 지들끼리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 맞지? 너네 탑골공원 가봤어? 가본 사람도 안 가본 사람이 있겠죠? 아저씨들 있는데 가봤어? 되게 나이 든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그러면 꼭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소리 지르고 자기네들끼리 싸워. 맞지? 근데 그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써? 안 써. 맞지? 그러니까 약간 그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감정이 안 맞아서
소리 지르고 터는 과정이야. 그게 그냥 치는. 야 우리도 봐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친구끼리 있을 때 목소리가 어때요? 점점 커져요. 왜냐면 흥분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끼리는 엄청 막 야 너 이래 씨발 막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하잖아. 근데 이걸 외국인 입장에서 봐봐. 어때?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씨발 새끼야 막 이러면서 너 존나 너 병신 아니야? 뭐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그리고 소리만 들으면 엄청 큰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출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내가 물건을 던짐으로써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관습은 그래왔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겠지, 그지? 그러나 뒤에 거 still 여전히 there was an underlying recognition. 뭐가 있을 거냐면 기본적인 기저의 어떤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인식들? of the need. 필요에 대한 인식. 뭐에 대해서? of quiet container. 조용한 일종의 구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지. quiet는 조용함이고 컨테이너는 용기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컨테이너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릇 같은 거야. 아무튼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in which 어떤 거냐면 to do difficult thinking as a group.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고민해 볼 만한 조용한 어떤 그릇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the big dirt mound. 여기서 dirt는 진흙이에요. 원래 먼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흙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거대한 흙 마운드니까 이건 언덕이야. 외워두셔야 돼서 쓰는 거예요. 자, 거대한 먼지 혹은 진흙 언덕들이 was an effort to make this possible. 이것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까지 읽으면 이 인디펜던스 홀 앞에, 즉 독립기념관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아마도 이 거대한 진흙 언덕이 있었나 봐. 이 당시 사회 관습을 생각했을 때 서로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괜찮아. 약간 용인되는 거였어. 사회적으로 거리를 지나갈 때 조용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시끄러워도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했냐면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은 필요해서 이 진흙 언덕을 만들어놨다. 뭐 이런 지문인 것 같은데 그럼 앞에 이상한 게 있어서 그게 진흙 언덕이야. 이런 소개를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A는 거의 마지막에 나와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A번이 너무 급하게 나왔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B번 볼게. The street in front of the meeting hall. 그래서 미팅홀은 이제 만남의 광장이니까 이 만남의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이 거리는요. 됐죠? 이게 아마 제일 먼저 와야 되겠지. 근데 그게 어디냐면 where many of the nations founder 이 국가를 갖다가 창립자들 founder 하면 창립자 국가적 창립자들이 were assembled 모여요 to draft the US Constitution.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Constitution이란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 대문자로 쓰였잖아. 대문자로 쓰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이면 구성 이런 단어인데 저게 하필 저렇게 나라가 붙고 나라 이름이 안 붙어도 돼. 대문자로 쓰이면 헌법이란 뜻이에요. 요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원래는 구성이야. 대문자로 쓰이면 헌법이에요. 미국 헌법을 갖다가 드래프트 뭐 만들다 정도가 되겠지. 초안을 쓰다 정도가 되겠지. 미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가 미팅홀인데 아무튼 이 미팅홀 바로 앞에 있는 이 거리는요. 그래서 street이 주어, 동사는 was filled with a gigantic mound of dirt. 뭐가 있냐면 거대한 뭐가 있대요. 이 진흙 더미가 있대요. B번이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그죠? 이제 마운트 이걸 설명한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the delegate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그래서 이건 이제 의회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 컨벤션 하면은 모인 거니까 의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헌법 의회 델리게이트 하면은 대표자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한 단어들은 다 중학교 때 배운 필수 단어야. 컨벤션 홀 이런 단어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회의를 하는 홀을 갖다가 컨벤션 홀이라고 얘기를 해요. 컨벤션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관습적인이라는 단어도 있었어. 컨스티튜션이라는 단어가 헌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알려준 거고 원래는 구성이라는 단어로 배웠을 거고요. 델리게이트라는 단어는 대표자, 대리인이라는 따라서 원래는 국회의원이야. 됐니? 이거 되게 많이 배웠다 너네. 중학교 때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다. 자, 아무튼 이런 이 헌법 의회 대표자들은 had ordered 뭐 했냐면 주문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혹은 명령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The construction of this earthen noise barrier. 뭘 만들었냐면 일종의 earthen이니까 지구로 된 뭐 이런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흙이잖아요. 지구는 흙이니까 흙으로 된 노이즈 베리어를 갖다가 만들었대요. 뭐의 의미예요? 이 거대한 어떤 진흙 더미가 있는데 얘는 결국 뭐냐면 소음 방지하는 턱이었다는 거야.
방음벽이야. 방음벽. 노이즈 베리어. 자, 그리고 10번 볼게요. They believe. 그래서 그들은 믿었대.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표자들이 그대로 they로 왔겠지. 그지? 그래서 BC로 연결되는지 봅시다. 해석해서. 그들은 믿었대. 뭐에 대해서? The sound of carriage. 이런 어떤 이 그 carriage 하면 이제 마차니까 마차의 소리라든가 스트리트셀러, 노종산이겠죠. 거리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스트리트셀러의 어떤 소리라든가 혹은 어떤 대화, 바깥에서의 대화의 소리들이 would disturb, 방해한다는 거야. Their intense deliberation and writing. 그들의 아주 강렬한 혹은 집중하는, intense 하면은 짧은 기간에 뭘 때려 막으면 intense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강렬한으로 해석할게. 강렬한 어떤 심사숙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니지. 성찰. 쏘리. 한국어 기억이 안 났어요. 성찰이나 글쓰기와 강렬한 성찰이나 글쓰기와 같은 것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they want going for a monastic silence. 근데 그들은 뭘 또 원하지 않았냐면 수도원 같은 어떤 조용함을 원하진 않았어요. 왜? 야, 생각을 해봐봐. 국회의원이야 내가. 근데 수도원이라는 건 어떤 곳이야? 산속에 혼자 있는 거잖아. 야,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적당한 소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새끼들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약간의 방음벽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해되니? 얘네 말이. 자, 그래서요. 아무튼 수도원의 어떤 조용함을 원한 건 아니고요. 조용함. 조용범은 누구요? 조용함. 그래서 as a historical record show,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there were plenty of bitter vocal disagreement.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어떤 목소리에 대한 disagreement, 어떤 동의하지 않음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A번은 오는 거야. 물론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때때로 뭐가 있었을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 throwing things, 물건 던지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분출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했어? 조용한 용기가 필요했다. 여기서 용기는 courage가 아니야. 용기를 내다 할 때 그 용기가 아니라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스페이스야. 그러면 생각해 봐봐. 봐봐. 자, 이게 주제지. 이게 결국 뭐냐면 뭔가 약간 이상한 거지. 그 이상한 건 결국 뭐냐면 흙으로 된 거대한 둔덕인데 그 둔덕은 흙으로 만들어진 방음벽이고 이 방음벽은 결국 뭘 만들어낼 거냐면 집중력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스한 라이팅이라든가 딜리버레이션을 하게끔 만들 거야. 그게 결국 뭔데? 콰이어트 컨테이너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난해할 만한 생각을 할 만한 콰이어트 컨테이너, 이런 어떤 조용한 용기들 혹은 조용한 공간들이 필요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하자. 소재 전체는 미국 독립기념관 앞 방음벽. 됐죠? 이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즉 생각과 글쓰기를 위한 최소한의 조용한 공간, 이렇게 정리해 두시죠. 우리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내가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카페 왜 가? 도서관 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 카페 가지. 왜 카페 가? 상식적으로 조용한 데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데 가야 되냐면 산에, 절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좋잖아. 조용하니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카페에서부터 공부가 잘 되지? 실제로 잘 되고 안 되고 따지는 게 아니야. 우리 카페를 가잖아, 공부하러. 왜 가냐? 적절한 소음이 있어서 그래. 이걸 백색 소음이라고 설명하시기도 하는데요. 백색 소음이라는 건 이제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오히려 소음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적당하게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저 말에 컨텐츠가 들리는 건 아니고 그냥 웅얼웅얼 하는 소리인 거거든.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마치 이게 너무 평온하면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하거나 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할 거잖아. 그때 저런 어떤 이런 웅얼웅얼 하는 소리들이 오히려 내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방음벽을 쳐준대요. 그 효과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용한 데서 오히려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뭘 틀어줘요? 이상한 노래 같은 거 틀어주지. 혹은 막 이렇게 하는 막 이상한 소음 같은 거 틀어주잖아. 그 이유가 너무 조용하면은 봐봐, 너무 조용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이런 소리도 신경 쓰여 남한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다 끝나요. 집중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뭐 약간 회색 소음, 백색 소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카페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건 되게 여러 논문들에서 나오는데 우린 왜 카페로 가냐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분위기가 안 나와서요. 우리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되지. 맞지? 발소리도 내면 안 되지. 근데 좀 웃기지 않아? 미국 같은 데 가면 도서관에서 서로 토론해요. 생각보다 도서관 시끄러워. 그 공부할 수 있는 콰이어트 존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모든 공간, 특히나 서가에서는 진짜로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워. 왜냐하면 언쟁을 해야 되니까,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 다 조용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할 수가 없어. 거기서조차도 숨이 막히는 거야. 학원 와서도 조용하라 그러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조용하라고 지랄하지. 그럼 애들은 언제 소리 지르냐? 그래서 애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카페로 가면, 왜냐면 내가 카페에서 내가 거기서 누워있든 앉아있든 막 발바닥으로 지랄하든 다리를 떨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 그래서 카페를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쌍한 거지, 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도서관을 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카페를 가지 않아요. 왜? 걔네는 도서관에서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라고 설명한 글이 있었어. 그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 이해됐죠? 그렇게 문화적 어떤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잠깐